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더리움 ETF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첫 번째 이더리움 ETF 신청 상품이 SEC에 의해서 그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다. 라는 부분이죠. 데드라인이 5월 23일입니다. 첫 번째 ETF 상품의 데드라인이. 그때 통과 여부를 SEC가 결정을 내리고 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한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한 주와 그 다음에 주말에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이거죠. 주말에 난리가 날 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비트코인 ETF 상품 이미 거래가 되고 있죠. 승인이 돼서.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크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상징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만약 이더리움이 ETF 상품이 신청 여부가 승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목록에서 그 비트코인 여기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주자들에 대한 여파. 우선 초기에는 이더리움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알트코인들 중에 뭐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ETF 신청이. 왜? 이더리움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됐다는 얘기는 큰 상징성을 갖는 거야. 알트코인계에 있어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어찌 보면 큰 난리가 날 수도 있다. 만약 승인이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그 뭐 100위권 이하나 50위권 이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규모 면에서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처음에 올리진 않을 것이다. 자산 운용사들이. 결국에는 그 대장주들, 대장코인들, 5인방이나 한 10위권 이내 그러한 코인들에 대한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연달아 신청을 하게 되겠죠. 뭐 홍수처럼 밀려갈 거야.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더리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가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의 승인 여부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 이더리움의 ETF의 승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들 계속 대기석에 있는 거예요. 줄지어 연달아 있겠죠. 서류 들고 신청서 들고 SEC 문 앞에서 아침에 회사가 문을 열어주기를 세출해야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약하면 이더리움 ETF의 그 영향력은 비트코인과 좀 약간 차별적으로 다른 어떤 색깔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빅뉴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SEC의 어떤 그 규정에 의하고 SEC의 판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개별적인 코인들에 대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생태계와 뭐 채굴 방식이나 뭐 토크노믹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승인을 해준 것 같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어떤 토크노믹스, 뭐 발행량, 유통량, 뭐 이런 것들 혹은 안 좋은 쪽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역사가 있었나 이 코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재단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살펴본 후에 결정을 낼 것이다. 뭉뚱그려서 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ETF 상품을 SEC가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이거 얘 알트코인이야? 알트코인 됐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오케이, 콜. 너희들 다 들어와.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하나씩 코인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다. 그것은 마치 뭐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위원회가 어떤 한 회사, 특정 회사에 대해서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회사를 들여다보듯이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한 재단이나 그 생태계의 내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뭐 갑작스러운 재단의 과도한 물량 투하, 뭐 예를 들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그거를 뭐 찝어주겠죠. 너희들 생각은 계획은 어떤 거냐? 로드맵은 예를 들면 뭐 피해자가 양성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도 지금 승리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문제가 어쨌든 간에 안 되기를. 왜냐하면 이 게리 겐슬러가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그냥 요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냐면 어떤 고위직을 원해요. 정부기관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들이 있어요.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잠깐 있다가 나가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이나 뭐 본인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만에 하나 뭐 트러블이 생긴다, 컴플레인이 생긴다, 큰 어떤 이슈가 됐다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들의 이 게리 겐슬러의 정치적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몸을 사리는 어떤 경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변 상황을 한번 소식들을 보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 증권위원회의 그 수장 자리도 엄청난 거지만 이 사람이 그럼 증권위원회 수장 자리에서 머무를 사람이냐?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욕심은 끝도 없고 명예욕, 무력도 있지만 명예욕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일이다. 왜 대통령 하려고 하냐? 돈도 못 버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왜 대통령 하려고 하냐? 권력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도 어쨌든 야망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SEC 자리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또 서두가 길었죠. 이 게리 겐슬러가 SEC 게리 겐슬러의 최근의 행보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ETF죠. ETF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모두가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리 겐슬러 이 수장의 어떤 권한 대단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트럼프가 뭐 공약이 있잖아요. 걔 좀 마음대로 하는 좀 경향이 있고 어쨌든 증권위원회 쪽에서 증권 관련해서는 어차피 ETF 상품 증권 부분에 섹터에 속하니까 이 사람이 다 관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죠. 물론 법원의 판단이나 외부적인 어떤 뭐 평가보다도 어떤 확실한 법원의 평가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 감안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들, 대중과의 어떤 소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냐 하면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요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맨 처음 그 ETF 신청 상품이 그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인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 그 다음에 승인의 데드라인. 그 다음에 현물 이더리움 ETF 상품의 그 데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 지금 현재 8개 회사가 ETF 상품을 출시를 했다. 비트코인 ETF 신청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 상품도 접수를 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첫 주자의 데드라인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줄에 바네크라고 그랬죠. 바네크 이더리움 ETF 상품. 요거의 데드라인이 언제냐? 데드라인이
5월 23일이다. 이거죠. 파이널 데드라인이. 근데 지금껏 중간 과정은 다 뭐냐면 모든 자산 운용사들의 신청을 다 연기시켰어요. 그 내용도 전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연기했다. 누가? SEC가. 판정을 계속 보류하고 끝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각각의 개별적 상품들에 대해서 자산용사들마다 5월 23일도 있고요. 그 다음날도 있어. 5월 24일. 5월 24일은 누구예요? 아크 인베스트죠. 캐시유도 있는. 그 다음날이 그러니까 주말이죠.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두 곳 정도의 바네크와 아크 인베스트의 ETF, 이더리움 ETF 상품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러진 않겠죠.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고 ETF 상품에 대한 다 비슷비슷한 제출 서류일 거 아니야.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고 해서 넌 반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ETF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상관이 없고 그 이더리움 상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같이 되냐? 함께 되냐? 두 곳이 아니면은 주말에 둘 다 안 되냐? 이거죠. 뭐 아니면 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평들은 좋았어요. 괜찮아요. 주변에서는 대부분 낙관적이다. 한번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한 캐시유도 아크인베스트의 이분은 또 어떤 전망을 내느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들 ETF 상품 요 전망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 현장, 바로 SEC와 접촉하고, 그 현장에서 뭔가 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분, 그리고 또 최고 고위층, 뭐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100마디 말보다 직접 뛰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욱 현장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배제하고 이 캐시유드가 뭐라고 했냐면 며칠 전에 캐시유드는 SEC가 아마도 BTC와 이더리움 ETF만을 승인할 것이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캐시유드는 최소한 이더리움까지는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나머지 뭐 솔라나나 리플이나 리플은 뭐 소송 중이고 솔라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특별하게 솔라나 재단이라고 해서 물론 뭐 재단 보유량 엄청나죠.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해킹 뭐 어뷰징 뭐 네트워크 다운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SEC의 판단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우선은 요 캐시우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뭐냐? 주변에서는 그래도 되겠지. 이더리움 큰 문제 없으니까 보안성은 뛰어나잖아요.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린 측면은 있지만 대신에 보안성을 잡았다. 시큐리티는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SEC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작 요 사람이죠. 게리 겐슬러. 게리 겐슬러가 그러면 어떤 발언들을 막 쏟아냈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우선은 그 CNBC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CNBC와 인터뷰 내용. 인터뷰가 언제 있냐? 자, 2월 14일 날 CNBC 방송에 출연을 했다. 뭐 이겁니다. 거기에서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했냐면 그 패널들과 그 사회자와 뉴스니까 코인 관련한 뉴스였거든. 거기서 이제 대화 토론을 논의를 하면서 무슨 대사들을 그러니까 뭐 발언들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암호화폐는 겐슬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기와 조작으로 가득 찬 분야입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 네. 진짜 그 비트코인 ETF는 마지못해 승인해 준 게 맞나 봐요. 응?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 승인이 된 마당에 이 사람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다 이거죠. 사기와 조작이다.
문제점을 막 강조를 합니다. 그 인터뷰상에서. 우선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관련 영상은요, 유튜브에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CNBC 방송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게리 겐슬러 치시면은 나와요. 예. 그래서 잠깐만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시면 여기서야 이 방송에 출연한 겁니다. That's been rife with fraud and manipulation. And look at all the bankruptcies. And you've had on this set people talking 대충 about 느낌 those 오시죠? 뭐 이것은 사기, 뭐 이러면서 bankruptcies. And it's not just 조작으로 만연한 느낌입니다. 누굴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다른 뭐 저기 뭐 문제 많던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 수장이 비트코인이 사기와 조작으로 만연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며칠 전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부정적 내용들이 막 나오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뭐냐면 인터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인터뷰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사기를 저지르는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라고 표현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의 말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JP모건 자산운용사도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인데 이런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이런 거 아니겠냐고. 본인이 딱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언사라고 할까요? 특징? 본인이 했다기보다도 저 JP모건 그 사장이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 사람의 발언으로 약간 피해가는 약간 피해가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내가 말한 건 아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냐 인용해서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느낌의 색깔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는 비트코인은 랜섬웨어의 시장 점유율 1위며 랜섬웨어라는 게 뭐냐면은 랜섬이 이제 몸값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단어 뜻이. 그래서 뭐 해킹을 하고 어디 전산망에 해킹을 해서 거기에 남겨놓죠. 랜섬웨어가 뭐 침투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달면은 얼마를 주면은 내가 이 해킹한 거, 요 프로그램 다운된 거 예를 들면 서비스 서버망 다운된 거 내가 복구시켜 주겠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랜섬웨어의 이 비트코인이 1위다. 그러니까 해커가 어디 전산망에 들어가서 회사 전산망에 들어가서 다운시켜 놓고 못 쓰게 해놓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달라는 얘기냐? 현금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보다 비트코인 받는다 이거죠.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의 비중이 1위다. 해킹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당연히 뭐 이렇게 하겠지.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이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 비트코인은 랜섬웨어가 선택한 토큰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문구를 보시면 또한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 엔화 등 사회 전체가 이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급여를 받으며 중앙은행과 경제 지역별로 하나의 통화를 지원하지만 달러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거야. 이 사람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발언들을 좀 요약해 봤을 때. 근데 뭐 교환수단 사용하고 급여를 받고 달러나 엔화로 뭐 원화로 뭐 전통 화폐에 대한 강조인데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금도 사실은 ETF 상품 출시를 했잖아요. 금 ETF 상품. 금을 우리가 급여로 주나? 금 어디다 써? 어디다 써, 금? 금은 뭐 어디다 쓰냐고, 솔직히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인데, 어?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거 아니냐. 실제적인 가치는 그렇게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교환수단, 급여, 금도 그렇지 않냐. 금을 급여로 하고, 금을 교환수단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 보시면 또 이런 발언도 했죠. 그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도 그 방송상에서 얘기가 오고 갔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no, 여기 나오죠. assurance on Ethereum ETF's future. 이더리움 ETF 상품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그래 인정할 수도 있죠. 뭐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뭐 긍정적인 반응을 또 내놓기도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건 해야 됩니다. 말을 삼가해야 돼. 이대로 ETF 상품 어떻게 돼요? 그거 승인해 줄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봤을 때 승인해 줄 거예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혹은 이거 안 좋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은 맞습니다. 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요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기사가 또 이제 요 내용에 관련된 기사인데, 아까 요 제목, 요걸 따온 거고, 이 상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문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잠깐 소개를 하면은, 보이시나요? 요 부분, the approval, 승인이죠. 비트코인 ETF 승인은, 그가 말했다. not, 아니다. not, 아니래. 뭐가 아니야. not 한 다음에 endorsement of Bitcoin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비트코인 ETF 승인한 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비트코인 인정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뉘앙스지. 그러니까 해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중립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미 신청돼 있고 등록이 돼 있으니 비트코인 얘기할 수 있죠. 자유롭게.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 깐다 이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싫었는데 이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living. 요 말이 어떤 의미를 남기냐 하면은 The future of Ethereum ETFs in dark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더리움 ETF의 미래를 그 암흑 속에 남겨두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면서 발언을 보면서 이더리움 ETF 전망 어둡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외국 매체에서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뭐 이제 코인 관련된 뭐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 뉴스 사이트인데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 완전히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이제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죠. SEC는 그다음에 faces 직면하다, deadlines 그러니까 마감일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ETF 그 신청들에 대한 데드라인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바네크 있죠, 바네크. 바네크가 May 23잖아요. May 5월 23일까지고, 아크가 말씀드렸듯이 5월 24일이고, 그 다음에 뭐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뭐 이런 것들 줄지어 나온 겁니다.
예.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결정이 내려져야 돼. 규정상, SEC 규정상 어쨌든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행보가 계속 반려시키고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수장의 발언도 좋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턱대고 이더리움이 그래도 뭐 이더리움 뭐 확실히 될 거다. 그러면은 좀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도 뭐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관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앞으로 며칠간은 좀 민감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기존에 뭐 이더리움 홀더나 알트코인들 홀더들, 알트코인들 홀더들이 오히려 더 SEC ETF 신청 여부에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좀 이름 있는 유명한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됐다는 얘기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비트코인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정말 안전한 자산이다 라는 어떤 측면, 그리고 저변에 깔려 있고 좀 규모도 엄청 크고 안정자산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더리움부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근데 이더리움이 만약 됐다, 오케이다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변동도 무시 못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요 사진 속에 보이는 요 분이 누구냐? 하원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고요. 이 사람이 지적을 하죠. 뭐라고? 게리 겐슬러의 정치적 야망이다. 지금의 행보가 게리 겐슬러의 정치적 야망이다 하면서, 게리 겐슬러는 재무부 장관이 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은 그래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어떤 내용도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워렌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멘트를 했습니다. 올해 아마 게리 형이 잘릴 거야. 이런 부분이죠. 그럼 어찌 보면은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옹호하시는 분들께서는 호재죠, 호재.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게리 형은 그냥 하고 싶은 자리를 위해서 뛰어라, 나가서 뛰어라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해 준 것도 감사하다. 이더리움은 다음에 후임자가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계룡만큼 반대하겠냐 이거죠. 계룡은 뭐 그냥 너무 싫은 거야, 가상자산이.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 들어오는 거 아우 난 싫어, 이런 거 계속 풍기거든.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앞으로 확대 나가고 생태계 속으로 스며들, 실물 경제 속으로 들어올 그런 가상화폐의 어떤 그런 시장을 이 사람이 계속 태클 걸지 않겠냐 이거죠. 거의 뭐 그냥 너무 싫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줘야 된다. 그냥 대선에 도전하셔. 요번에 대선에 나오시던가.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하든 그쪽으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와서, 그러니까 게리 형보다는 덜 할 거예요. 이분은 거의 뭐 이제 거의 극단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분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때 전임자의 행보를 따라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죠. 차별성을 두고 나는 다른 노선, 이런 식으로 새 판을 짜고 뭐 이런 경우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종종 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후임자는 나는 게리 형과 다르다, 이런 색깔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게리 형의 말이 옳다는 게리 형대로 그대로 할래. 이러진 않을 거다, 후임자가. 왜? 본인만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색깔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그래서 뭐 좀 옹호하는 온건주의, 그냥 중립적인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싫어. 게리 형은 그냥 무조건 싫다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0, 중립, 뉴트럴한 그런 분이 와도 좋다.
현재 시점에서는 게리온보다는 낫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만에 결정이 될 그 바네크 ETF 상품 신청, 그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몇 가지 소식들이 아마 들리지 않을까. 목전에 뒀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저도 재빨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